네, 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원입니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상법과 자본시장 제도에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한 1년 전부터 예컨대 상법 개정 1차, 2차, 3차에 걸쳐 이루어졌고요. 어제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 어떤 정상화를 위한 그런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의 변화보다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대주주, 이 지배주주의 마인드 변화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많이 만들어져도 대주주, 지배주주의 그 마인드 변화 없이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대주주만 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제도가 마련된 만큼 그렇게 제대로 자본시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지배주주의 마인드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죠. 자동차 시트 전문 제조업체인데 이 회사의 24년도와 25년도 실적을 한번 보면 실적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매출액은 25년도에 1조를 좀 넘었고요. 영업이익도 700억대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비슷한 수준이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단기 순이익보다 더 큽니다. 1,000억 원 이상의 그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요. 캐펙스 투자, 우리 시설 투자가 1년에 한 300억 안팎, 200억에서 300억 정도 수준에서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 그 잉여 현금 흐름은 24년에는 1,000억 정도, 25년에는 880억 원의 FCF 잉여 현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회사는 굉장히 견조한 실적과 현금 흐름을 보이는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회사 재무 상태표를 보면 재무 상태표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죠. 회사가 가진 현금은 524억인데 단기 금융 상품이 3,691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단기 금융 상품에다 넣어두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 상품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4,1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기 차입금은 100억밖에 안 돼요. 현금이 4,100억이 넘는데 단기 차입금은 불과 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견조하게 이익을 내오다 보니까 이 회사의 그 자본 안에 들어있는 그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창출한 단기 순이익에서 회사가 내보낸 배당을 차감한 이익잉여금, 회사의 장부에 회계상으로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은 5,545억이나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개를 합치면 현금이 4,214억이 되고 차입금이 102억밖에 안 되니까 현금에서 차입금을 빼면 순현금이 4,113억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가 현금이 있고 차입금이 있으면 보통은 차입금이 일반적으로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회사가 순차입금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죠. 순차입금이 10%다, 20%다, 30%다. 그것은 현금보다는 차입금이 많은 경우가 일반적인데 차입금보다 현금이 더 많은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순현금 구조일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서야 비로소 순현금 구조로 들어섰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순현금 구조였고요. 그런데 이 대원산업이라고 하는 이 회사도 4,113억 원의 순현금 구조를 가진 회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회사 실적도 좋고 견조하게 실적도 내고 있고 재무 상태에서 순현금 구조를 갖고 있으니 이 회사 주가는 엄청나게 좋겠다,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주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 회사에 있어서는
3월 18일 기준으로 시총이 2,650억밖에 안 됩니다. 이상하죠? 회사가 가진 순현금, 차입금을 다 제하고도 남은 현금이 4,100억이나 되는 회사가 시총이 2,65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총이 순현금의 6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PBR 이게 0.45밖에 안 돼요. PBR이 1도 안 됩니다. 회사가. 자, 네이버 증권에서 뽑아놓은 PBR 차트하고 PER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PER 주가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시총이 어느 정도 배수로 형성되어 있느냐. PER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제일 위에 이 주황색 선이 PER 3.7배입니다. 제일 밑에 빨간 선이 1.6배예요. 이 회사의 PER은 거의 뭐 이게 보라색이 3.0 PBR이 아니고 PER이 겨우 불과 3.0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이 PER 자체가 1.6배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그나마 2025년 이후에 PER이 좀 올랐다고 오른 게 그 3.7배 좀 넘어가다가 지금 3.7배 밑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PBR 한번 볼게요. PBR은 제일 위에 주황색 선이 이게 0.5배예요. 제일 밑에 빨간색은 0.2배입니다. 이 PBR 자체가 역사적으로 0.2에서 0.5 사이에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심지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PBR이 보면 0.2에서 0.3에서 허우적대다가 이것도 그나마 2025년부터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오른다고 오른 게 뭐 0.3배, 0.4배, 한 0.5배 갔다가 지금은 뭐 0.5배에도 못 미치는 PBR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상하죠. 회사가 실적도 탄탄하고 재무 구조도 상당히 양호한데 주가는 엄청나게 허우적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극심한 저평가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걸 단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회사가 지금 투자 주식이 한 230억 정도 있습니다. 투자 부동산이 60억 정도 있어요. 자, 여기에 순현금이 4,100억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가진 투자 주식이나 투자 부동산 그리고 순현금을 다 더하면 이것만 해도 4,390억이 됩니다. 여기에 이 회사의 영업가치 EV 엔터프라이즈 밸류 여기에 이 회사의 영업가치가 더해지면 이게 회사의 적정 시총 또는 목표 시총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주식, 투자 부동산 또 회사가 가진 순현금에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그 영업의 가치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그 사업의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더해주면 길게 이것들을 다 더한 이 긴 막대가 이 회사의 적정 시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는 이 영업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미래의 목표 시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정 시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회사의 시총은 보시는 것처럼 2,650억밖에 안 돼요. 그럼 뭐냐? 이 영업 가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플러스 돼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밑으로 마이너스 1,740억이 돼줘야지 이게 현재 시총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더해져서 4,390억이 됐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총이 2,650억밖에 안 되니까 이 영업가치라는 게 마이너스 1,740이 돼야지 이 현재 시총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이 회사는 정말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영업가치는 마이너스 1,740인 회사라는 거죠. 정말 극심한 저평가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영업이 어떻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25년도에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영업이익도 700억이에요. 당계순이익도 768억. 여기에 영업활동에 따른 캐시플로우가 1100억이 난 회사입니다. 프리캐시플로우가 885억이 돼요. 분명히 이 회사는 영업가치가 있습니다. 영업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업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대원산업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주인 VIP 자산운용,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VIP 자산운용이 대원산업에 경고장을 날린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최근에.
그 보도 자료의 제목이 뭐냐면 대원산업은 시대를 역행하는 지배구조 퇴보를 멈춰야 한다. 이게 보도 자료 제목입니다. 자, 저희 그 이슈 체크 경제야 놀자 이슈 체크 팀에서 엊그저께 3월 17일 날 잠들어 있는 이사회를 깨우겠다. 차 파트너스가 삼성전자를 겨냥한 이유라는 이 영상을 여러분께 업로드 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라이브 나간 걸 다시 조금 편집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 시켰습니다. 이 차 파트너스가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 제한 캠페인을 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설명드렸습니다. 이 대원산업이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하고 굉장히 그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대원산업에 대한 분석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대원산업은 저렇게 형편없는 PBR에 PER도 형편없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저렇게 낮으냐. 우선 VIP 자산운용의 분석에 따르면 저조한 배당이 거기에 한몫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한번 살펴보면 23년, 24년, 25년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보시는 숫자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그 현금 배당 총액을 대입을 해서 보면 배당 성향이 10%가 안 돼요, 이 회사가. 그나마 23년도에는 한 9%대였는데 24년, 25년도에는 5%, 6%밖에 안 됩니다. 배당 성향이 이렇게 낮은 배당 성향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5, 6%의 배당 성향.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중에서 현금 배당으로 내보내는 그 금액의 비중이 5, 6%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 주주환원 배당을 할까? 지금 VIP 자산운용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승계 때문이 아니냐 하는 시장에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승계 때문에 주가 누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승계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승계 시에 상속 증여세를 덜 부담하기 위해서 주가를 누른다 이런 의심을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지금 대원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VIP가 내놓은 자료를 인용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허수열이라는 분은 대원산업의 명예회장이죠. 그 아들이 지금 대표이사 회장인 허재건입니다. 이 허재건의 아들이 그러니까 3세죠. 대원산업의 3세가 허선호 부사장인데 이 허선호 부사장이 한 71만 9천조 정도 가지고 있어요. 지분율이 3.5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3세인 허선호 부사장에게로 승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회사인데 허선호가 가진 게 3.59%밖에 안 되니까 할아버지인 허수열이 가지고 있는 지분, 아버지인 허재건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앞으로 증여를 하든지 아니면 상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원산업이 비상장회사다. 이게 비상장회사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할아버지가 상속 증여를 해줄 때 그 세금은 135억, 아버지가 상속 증여를 해줄 때 세금은 640억 해서 대충 한 775억 원의 세금이 발생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장회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원산업은 분명히 상장회사입니다. 상장회사인데 주가가 엄청 낮아요. PBR이 0.44밖에 안 됩니다. 0.44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장회사는 상속증여세가 주가를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매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면 할아버지한테서 받는 지분에서 52억, 아버지한테서 받는 지분에서 250억, 이거 합쳐봐서 3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가 기준의 세금이 이 회사가 그 비상장사라고 가정했을 때보다도 세금이 이게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매기면. 자, 그러니까 주가를 누를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회사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나 주가가 낮게 떨어지고 있고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그런 회사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소영 의원이 지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그 발의를 시켜 놓은 게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PBR이 0.8배 미만인 회사는 그냥 상장 회사라도 PBR이 0.8배가 안 되면 그냥 비상장 그 주식 평가 방법에 따라서
그냥 세금을 매겨버리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눌러봐야 소용없다 이런 걸 인식을 시켜가지고 그 주가 누르기를 못하도록 막겠다 하는 법인데, 물론 이 법도 이게 PBR 0.8배를 기준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서 모든 기업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그만큼 이런 식의 주가 누르기 현상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렇게 지금 승계 이슈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회사의 25년 그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공시를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옥천산업, 대진 또 등등등 해서 한 7개 정도에 이르는 특수관계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원산업은. 그런데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뭘 많이 사요. 재화를 많이 매입을 합니다. 그쪽 회사한테 뭐 파는 건 없고 뭐 여러 가지를 사요. 이런 회사들로부터 많이 사는데,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이 대원산업하고의 거래 의존도가 얼마나 되냐면 24년도 거래를 기준으로 VIP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63%, 뭐 70%, 90% 거의 뭐 이렇게 뭐 아주 낮게 뽑아본 게 63%, 높게는 거의 뭐 97%까지 거의 회사 매출을 전적으로 대원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특수관계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원산업의 대주주, 지배주주 일가들이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심을 줄 수 있냐면, 이 대원산업이라고 하는 상장사의 이익이 대원산업 전체 주주가 아니라 지배주주 일가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조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회사일수록 이사회는 독립적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 그 내부 거래를 이사회가 충분히 감시를 해서 저 내부 거래하는 가격이 정말 공정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가격인가 하는 부분을 이사회에서 검증을 하고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사회의 독립성 견제나 감시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사내이사가 3명이고 사회이사가 1명밖에 안 돼요. 사회이사가 뭐 아무리 견제와 감시를 하려고 해도 수적으로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이사가 뭐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도 하기 어렵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수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독립성 견제 감시 기능은 애당초 기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사회 구성이다. 구성 자체가.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올 3월 정기주총에서 대원산업은 정관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경하느냐?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VIP가 좀 뚜껑이 열린 겁니다. 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정관에 신설해서 넣겠다 하는 부분에서 VIP 자산운용이 뚜껑이 열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슈 체크에서 그 개정상법에 대한 해설을 최근에 상중하 3편으로 업로드 시키면서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긴 한데, 오늘 뭐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집중투표 방식이 있고 보통투표 방식이 있죠. 어떤 회사가 발행 주식 수가 100주인데 지금 이사 후보로는 4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명을 이사로 선임을 합니다. 자, 이사 후보가 A, B, C, D 4명이 있고 이 중에서 3명을 이사로 선임할 텐데, 이사 후보 D는 주주들이 제안해서 내세운 후보입니다. 자, 지배주주는 70주를 가지고 있고 일반 주주는 3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통투표를 한다. 다시 말해서 한 주에 대해서 1의결권을 부여하는 보통투표를 한다. 그러면 이건 그냥 지배주주가 원하는 이사들만 선임될 수밖에 없죠. 자, 이사 후보 A에 대해서 투표를 합니다. 먼저 찬반, 지배주주 70주 찬성, 일반 주주 30주 반대해봐야 지배주주가 70%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사 후보 A 찬성, 이사 후보 B 찬성, 이사 후보 C 찬성.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사 후보 D까지 표결 갈 것도 없어요. 3명 선임하니까. 그런데 집중투표는 좀 다르죠. 보통 투표하고는 다르게 집중투표는
가지고 있는 주식 한 주에 대해서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한 주에 대해서 선임할 이사가 3명이니까 1주당 3개의 의결권이 부여되죠. 그리고 투표를 ABCD 4사람에 대해서 한꺼번에 진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다 득표자부터 순차적으로 3사람을 선임을 하니까 지배주주 70주는 의결권은 210개, 일반 주주 30주는 의결권은 90개가 되죠. 집중투표제에서는 지배주주는 A, B, C 3사람에 대해서 분산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주들은 단합해서 뭉쳐서 이 90개의 의결권을 이사 후보 D한테 몰아줄 수 있습니다. 뭐 꼭 9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주주들이 D한테 몰표를 던지면 이 D가 이사가 됩니다. 이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지배주주가 이걸 잘 분산을 시킨다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D는 몰표가 들어가면 D는 이사 후보가 D 이사 후보가 이사로 선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들도 집중투표제를 하게 되면 절대적인 그 주식 수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집중투표제에 의해서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집중투표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는 우리 일반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일반 주주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상법상으로 집중투표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현행상법으로는 발행 주식의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총 6주 전까지 집중투표제를 회사에 청구를 하면 회사가 이걸 실시해야 되는데 다만 회사가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 조항이 있다면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관에 우리 회사는 집중투표를 배제합니다. 이런 정관 조항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중투표제를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올해 9월부터는 자산 2조 이상 모든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 실시해야 됩니다. 자산이 2조 이상인 모든 상장사는 무조건 집중투표제를 실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대원산업은 자산이 2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투표제 의무 실시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대원산업은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이 그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정관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원산업 그 지배주주 일가 지분율이 다 합쳐서 특수관계인 다 합치면 63%입니다. 이런 회사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면 일반 주주들이 내세운 후보가 이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은 거의 봉쇄된다고 봐야 되겠죠. 대원산업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없어요. 대주주 일가가 63%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특별 계리 수준에 육박하는 지분을 가진 이 회사가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도 별로 거의 없는 상태인데도 단 한 명의 주주 추천 이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겠다는 없었던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지금 이번 주총에서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VIP 자산운용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겠다는 정관 개정안을 철회해달라.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와 그 대원산업 간의 내부 거래에 대해서 이사회의 독립적 검토 현황 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주주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그 다음에 회사가 지금 현금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 뭐 M&A를 하면 M&A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현금을 좀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에 반영을 해라. 너 배당도 좀 주고 뭐 자사주를 좀 매입 소각한다든지 그런 뜻이겠죠.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달라. 그리고 이사회하고 제발 면담 좀 하자. 그러니까 VIP가 직접 탐방을 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불응하고 있고 유선으로만 계속 소통에 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웃기는 거죠. 유선으로만 계속 VIP에서 전화 걸면 전화는 유선으로는 받아주는데 우리 회사는 찾아오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이사회하고 제발 면담 좀 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게 VIP 자산운용의 요구사항인데 이게 뭐 요구사항을 이 대원산업이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별로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회사가 아닌가 싶지만 하여튼 VIP 자산운용은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 회사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상법, 자본시장법,
기타 여러 가지 법에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을 하려고 해도 대주주 지배주주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일반 주주들하고 같이 가겠다. 같이 합심해서 정말 밸류업을 해서 좋은 회사, 기업 가치 높은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고, 승계 이슈가 있으면 주가를 누르고, 승계 이슈가 없어도 아이 나는 뭐 쟤들하고 배당 나누기 싫어. 뭐 돈 번 거 다 내 거지. 뭐 쟤들이 뭐 했다고 내가 쟤들한테 배당을 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가 있으면 주가는 계속 바닥을 헤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회사는 상장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그냥 비상장 회사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트러스톤이 태광 산업에 대해서 차라리 너네들 지금 시장에 있는 유통 주식들 다 그냥 사가지고 비상장 회사로 그냥 그렇게 가라고 요구하는 게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대원산업은 삼성전자하고도 좀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승계 이슈는 없어요. 승계 이슈는 없는데, 삼성전자 엊그저께 저희들 업로드 시킨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기는 있지만 요거 한두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삼성전자 투자 주식이 250억 있습니다. 비영업 부동산 뭐 이렇게 유휴 부진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 회사도 순현금이 3,200억이나 돼요. 이거를 다 합치면 5,450억입니다. 여기에 이 회사의 엔터프라이즈 밸류, 영업 가치가 더해지면 이게 이 기다란 빨간 막대 적정 시총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 회사의 시장에서의 형성된 시총은 2,350억밖에 안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 가치가 플러스가 돼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3,150억이라고 인식을 해야지 이게 현재 시총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이 회사도 나름 실적이 굉장히 견조한데도 이 영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회사인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희 업로드 시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 파트너스에서는 오랫동안 극심한 저평가가 방치가 되어 있었고, 삼성전자는 이사회가 지금 자고 있다. 쿨쿨쿨 잠들어 있다. 이사회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마비된 지배구조, 요것도 이제 저희 영상에서 지금 좀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고, 저희 영상에 왜 의사결정이 마비된 지배구조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주인 일본 케미콘하고 이 삼성전자가 이 배임적 성격이 있는 자본 거래를 한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회사가 극심하게 저평가를 겪고 있다. 이런 영상을 며칠 전에 업로드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 자본시장의 개혁 조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대주주, 지배주주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서 모든 회사들이 좀 밸류업되고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그런 자본시장이 형성되어야지 우리가 코스피 만도 가는 거고 코스닥 3천닥도 가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